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제 과제로 내줬던 부분,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여기 부분의 문제를 일단은 우리가 풀이를 해석을 하고 너희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제 채점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나가는 단원을 조금 더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으로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봐봅시다. 사각뿔대에 대해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면도 구하고 모서리도 구하고 꼭지점도 구하라고 했었지. 그러면 사각뿔대는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옆에는 사각뿔대니까 옆에 4개, 위에 2개 추가가 돼 있지. 여기서 이제 추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 추가 플러스 2다. 추가 플러스 2. 우리가 n 플러스 2라고 식을 세우기도 하지.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는 4개, 4개, 4개. 3배가 된다. 3n으로 표시도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우리가 꼭지점의 개수. 2배가 된다라고 했지. 위에 4개, 아래 4개. 2배. 2n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썼지. 그럼 여기서 n값은 몇이다? 우리가 n값은 이 사각뿔대, 이 4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4에다가 2를 더한 6개. 그 다음에 모서리는 4, 3, 12. 그 다음에 2배라고 했으니까 4, 2, 8. 이 3개를 다 더해서 몇이냐고 했으니까 26이다. 1번 답은 26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다면체에 대해서 면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같은 거가 나온 거를 찾으라고 했었어. 그러면 일단은 면이 몇 개인지 찾아봐야 되겠지. 우리가 이 면을 전체 찾으면은 면이 7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기둥은 우리가 추가이라고 했었지. 사각기둥의 추가이니까 여기는 6개가 나오고, 뿔은 우리가 추가가 하나만 되는 거니까 여기가 6개가 나오고, 육각뿔은 우리가 뿔 하나 추가되니까 7이 나오고, 기둥은 2개가 추가되니까 8개가 나오고, 뿔대도 2개가 추가되니까 칠각뿔에서 9개가 나온다. 근데 면의 개수가 7개 나온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제 기둥, 그 다음에 뿔, 그 다음에 뿔대, 3종류가 있다라고 했어. 거기에 옆면에 대한 모양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둥은 직사각형, 뿔은 삼각형, 뿔대는 사다리꼴. 이 3가지 유형으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해석이 된 게 2번하고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옆에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거기에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다. 그럼 평행하고 사다리꼴 나오는 거는 얘는 뿔대를 말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밑면의 모양이 구각형.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구각 뿔대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면의 개수가 몇 개고 모서리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해서 둘이 더하라고 했네. 면의 개수는 아까 위에서도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추가 플러스 2, 모서리의 개수는 3배. 자, 뭐에 대해서? 이 9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러면 9 더하기 2를 계산한 11. 9, 3, 27. 둘이 더해서 몇이 나오냐? 3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를 보면은 꼭지점의 개수가 14개고 기둥이래. 꼭지점은 우리가 몇 배가 된다고 쓰면 2배가 되는 부분에서 개수가 14개가 나온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름은 반절로 해서 되겠지. 칠각 기둥에 대해서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었네. 그러면 칠각 기둥의 면의 개수는 추가 2개가 추가되고
모서리의 개수는 3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7을 기준으로 7 플러스 2는 9가 되고 7 곱하기 3은 2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래서 두 개 더한 숫자 30이 된다. 답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어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웠던 부분보다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굳이 이거는 외울 부분이 아니고 추가가 어떻게 되지, 몇 배가 되지 이런 부분을 꼭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오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지. 우리가 모서리에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개수,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잖아. 그 세 가지에서 가장 많은 거가 항상 모서리의 개수인데 나머지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 개수 더한 거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면은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게 오일러의 법칙이었잖아. 그 오일러의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풍선으로 불었을 때 이게 우리가 원 모양이 되는 것들은 다 성립이 된다. 그래서 답은 일단 2가 되는데 뭐 개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꼭지점이 몇 개인지 찾아보자. 꼭지점을 우리가 V는 꼭지점이 위에 아래에 2개 있고 옆에 4개 있잖아. 총 6개. 그 다음에 모서리 2라고 했지. 모서리는 위에 4개, 아래 4개, 8개.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우리가 총 위에 4개의 면이 있고 아래 4개의 면이 있지. 총 8개가 나온다. 그치? 모서리가 틀렸구나. 모서리가 18개가 아니네. 4개에 여기 가운데 4개가 3개가 반복되네. 그럼 여기가 12개로 잡아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게 오일러의 법칙이 성립되니까 2가 답이 돼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꼭지점하고 이거를 우리가 모서리를 뺀 다음에 면의 개수를 더하는 거니까 먼저 더하면은 14에서 이 모서리의 개수 11을 빼는 2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우리가 163페이지의 과제에 대한 내용들의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오늘은 정다면체를 배울 거야. 정다면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워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정다면체는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될 것들이 생겨. 요거는 좀 외워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거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한번 해주고 그 부분에 가지고 너희들이 뭐를 할 거냐면은 문제를 풀 때 내가 이제 표를 주면서 여기다가 이제 채워보라. 그 외우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다면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 다면체라는 거는 어제 우리가 면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입체 도형의 모양을 가지고 다면체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뭐가 붙은 거냐면은 정자가 붙었어. 바를 정자. 그러니까 바를 정자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모양들에 대해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도형에 대해서 말하는데, 문제에서 그랬지. 우리가 정다면체의 모든 면의 합동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면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다 똑같은 모양.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형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정다면체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나왔다? 5가지가 나왔다. 자, 그 5가지를 일단 외워야 돼.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자, 이 부분의 모양은 뭐 대략 정8면체까지는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기는 쉽지만 정12면체하고 정20면체는 잘 떠올리기가 힘들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보석같이 생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꼭 파악을 해야 되고, 자, 정궤도 모양을 그려봤어. 정사면체니까 면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 상황이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이는 정다각형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한 꼭지점, 여기 꼭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면이 몇 개가 모여? 3개가 모이지? 그 3개를 다 더했을 때 몇 도가 나왔는지도 이렇게 표기를 했었잖아. 3개가 모이지? 여기 뒤에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의 면에 대해서도 이 부분, 앞부분, 옆부분에서 여기도 우리가 몇 개가 모여? 3개가 모이고 위에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우리가 위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다라고 해서 정의를 해준 거고 자, 그 부분이 지금 여기를 뜻해 3개, 3개, 4개 그 다음에 여기 이 면의 한 꼭지점 여기라고 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가 모이는지를 찾아보니까 하나, 둘, 3개가 모이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도 3개.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이 기준으로 해서 면이 몇 개가 모여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가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근데 이 부분이 그림 자체가 너희들이 잘 떠올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좀 외워서 쓴다. 자, 일단은 외워야 될 부분은 어떻게 외우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외워야 되고 4면체, 6면체, 8면체, 12, 20면체라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채우는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될 건데 일단은 우리가 봐보자. 우리가 이거는 정사면체는 무슨 모양을 우리가 뭉쳐가지고 총 몇 개로? 4개로 이게 4개가 모여서 우리가 정사면체 그러니까 무슨 모양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정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4개를 만들어 놨지 그 다음에 정사각형 6개로 정육면체를 만들어 본 거야.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정삼각형 8개로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입체도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12개를 우리가 만들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으로 20개를 가지고 정이십면체까지 만들어 봤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도형이 어떤 거가 있는지 우리가 좀 물어볼 때가 있어. 우리가 이 3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육면체는 우리가 주사위를 생각하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입체도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고 정12면체만 정오각형이다. 이것만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우리가 모인 면의 개수는 아까 다 찾아봤는데 이거를 외울 때는 3, 3, 4, 3, 5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 3, 3, 4, 3,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의 개수에 대해서는 되게 쉬워. 왜냐하면은 정사면체니까 이게 4라는 얘기고 정육면체는 6 면이 4개, 면이 6개, 면이 8개, 면이 12개, 면이 20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여기 답이 써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부분은 되게 쉽게 나와. 맞지?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도 그냥 다 세보니까 6개가 나왔고 이것도 다 세보니까 위에 4개, 옆에 4개, 아래 4개니까 12개. 앞에서처럼 무슨 공식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단은 우리가 12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세보니까 12개, 30개 이걸 다 세보니까 30개나 나왔대. 세기도 힘들겠지. 여기도 다 세니까 30이 나왔대. 그래서 외울 때는 6, 12, 12, 30, 30 6의 배수의 형태의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도 정사면체에 대해서 꼭지점을 우리가 다 구해봤어. 그 구해 부분들을 우리가 썼는데 자, 이 부분이 잘 안 외워질 거라고. 일단은 뭐를 보게 되냐면은 면하고 모서리를 한번 잘 봐봐. 모서리 개수하고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빼고 꼭지점의 개수하고 면의 개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여기 똑같았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정육면체부터 이렇게 개수가 X자로 우리가 서로 개수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부분도 X자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자, 면의 개수는 외우는 거는 아니어도 된다. 우리가 뭐가 있는지는 알잖아. 뭐
우리가 여기에서 말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우리가 쓰면 되는 거니까 면의 개수는 이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만 어떻게 이루어진다? 외워지기 힘드는 거니까 일단은 정사면체는 똑같지만 정육면체부터 우리가 개수가 X자로 서로 엇갈려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가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외워야 되는데 6, 12, 12, 30, 30 6의 배수의 형태가 있긴 한데 뭐 6, 1은 6, 세 번째 6, 두 번째 6, 22,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 5, 30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긴 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질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도 오일러의 법칙으로 우리가 외우는 방법도 괜찮아. 그러니까 오일러의 법칙이 뭐냐?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면 몇이다? 2가 나온다. 즉 위하고 아래를 더한 다음에 여기를 빼봐. 2가 나오지. 8에서 6 빼는 거니까. 여기서도 6하고 8을 더한 다음에 11을 빼면 2가 나오지. 8하고 6 더한 다음에 12 빼니까 우리가 2가 나오고, 전부 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안 외워질 때는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모서리의 개수는 그냥 좀 외워두는 것도 괜찮다. 6, 12, 12, 30, 30 대신에 꼭지점의 개수는 이 면의 개수에 4개, 4개는 똑같지만 우리가 X자에 대해서 개수가 나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표를 우리가 완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다면체가 생각 같아서는 뭐 더 여러 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각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들이 3개 나오지. 여기서도 3개 나오고 여기서도 3개 나오고 어느 방향을 받아도 3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우리가 3개가 나오잖아. 여기서도 3개가 나오고 이쪽도 다 3개가 나오고, 여기서 4개 나오듯이 여기서도 4개가 나오고 다 똑같다라는 얘기지. 어느 꼭지점을 우리가 찍어놔도 그 우리가 꼭지점의 면에 대해서 모인 개수는 서로 같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다면체에 대해서 그러면 왜 5개밖에 없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여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한 꼭지점에 우리가 모인 면을 그려봤어. 그 그림 모양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3개가 모여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면체는 정삼각형이 4개 모였으니까 60도짜리가 우리가 4개가 있는 면에서 한 꼭지점은 3개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합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됐지. 자 여기서는 우리가 3개의 면에서 3꼭지점에 우리가 합을 그어보니까 우리가 270도가 됐고, 똑같은 방법으로 정삼각형이 4개 240도, 그 다음에 정오각형이 3개 모여있잖아. 108도 우리가 3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23가, 그 다음에 이거는 5개가 모여있지. 그래서 300도. 자 우리가 이거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360도를 넘어가지 않는 숫자들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몇 도인지 그거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몇 도가 넘지 않는다? 360도가 넘지 않는다. 여기서 써있잖아.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에 대해서 3개 이상 면이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면이 당연히 제일 작은 게 이게 이제 3개 이상 만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보다 작아야 된다. 360보다 커버리면 이게 겹쳐져서 우리가 더 어떤 큰 값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유 되게 중요해. 한 꼭지점에 대해서 모인 면의 각의 합이 36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 그리고 모든 면이 합동이라고 해도 정다면체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들었지. 그러니까 정다면체는 우리가 여기만 생각할 수 있잖아.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만 만들어지면은 얘는 정다면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처럼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다를 때,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개지 지금? 3개를 만나잖아. 뒤에 하나, 앞에 이렇게 2개. 그래서 총 3개를 만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면이 몇 개가 만나면 4개를 만나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는 우리가 거의 잘린 모양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할 수 없는 거듯이 우리가 뒤에 각 꼭지점의 면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것까지 추가를 무조건 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정다면체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정다면체. 우리가 조금 힘들면은 앞에 너희들이 책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책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처음에는. 자, 처음에는 이 책을 먼저 보고 이 부분의 책.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 풀 때 참고해서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면은 문제 풀 때는 항상 우리가 164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번씩 이제 비춰줄 테니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정 12면체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정 20면체도. 그림을 안 그리고도 우리가 어떠한 모형에 대해서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봐보자.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치시오 그랬어. 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썼지. 그 다음에 360도보다 그 모인 거에 대해 36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고 썼지. 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정다면체의 종류는 5종류가 있었지. 그 5종류가 뭐가 있었지?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우리가 앞에 책에 대한 내용을 164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X가 되겠네.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거 맞냐? 다 모양이 똑같은 거로 이루어진 거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면체를 이루는 우리가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 맞아, 틀려?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을 보면 되잖아. 전개도를 보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졌고 정사각형, 우리가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졌잖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밖에 없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중에 하나로 이루어진 거다 맞다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앞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너희들이 그림이 어떤지 그리고 외웠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거 몇 개 있다라고 썼지? 3가지가 있다라고 써.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삼각형을 모아서 만든 도형.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만든 거는 하나, 정오각형 만든 것도 하나. 그래서 총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총 3개다라는 거 꼭 알아야 되고, 한 꼭지점이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정다면체 3, 3, 4, 3, 5. 이게 정사면체, 오면체, 오면체가 아니지.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3, 3, 4, 3, 5 외웠지? 그러면 우리가 3개가 나온 거. 3, 3, 3.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 다음에 4가 들어간 거 정팔면체 여기 보이지? 그래서 정팔면체는 디귿이 되고, 그 다음에 20면체에 대해서는 5개가 나온다고 쓰니까 20면체 미음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이 부분이 채울 수 있는지,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여기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 자, 정다면체는 5종류가 있다라고 썼지. 면이 4개, 6개, 8개, 12개, 우리가 20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5종류가 되고, 면의 모양은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적은다고 했지. 여기다가 정삼각형이라고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고 해서 한 꼭지점에 대해서 모인 면의 개수 3, 3, 4, 3, 5. 그 부분이 틀리구나. 그냥 우리가 이 모양을 생각해야 되겠네. 한 꼭지점에 대한 면의 개수가 3, 3, 4, 3, 5. 이거는 좀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면의 개수가 제일 쉽잖아. 여기 다 써있잖아. 4, 6, 8, 12, 20. 4, 6, 8, 12, 20.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서로 X자로 갈린다고. 그럼 여기가 6이고 8이고 여기서도 X자로 여기가 12가 되고 2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었고, 모서리의 개수는 외워두는 것도 좋다라고 했었지. 6, 12, 12, 30, 30 이렇게. 아니면은 두 개 더해서 빼기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6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지만 그냥 자체를 외우는 게 가장 우리가 쉬울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는 그냥 그래서 좀 외워두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확인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럼 정다면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모든 모서리 길이 당연히 같지. 꼭지점에 대해서 면의 개수도 같고,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인 다면체를 우리가 다면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에 대해서 한 꼭지점에 대한 모인 면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한 꼭지점에 대한 면의 개수. 면의 개수가 같다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디귿번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양에 대해서 너희들 앞서서 우리가 봤잖아. 정삼각형 모양이 있었고 정사각형 모양이 있었고 정오각형, 육각형은 없었잖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답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다면체와 그 면의 모양이 서로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답이 다른 부분을 하나 찾아서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림을 잘 보면은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모여 있었잖아. 그 부분 말고는 다 답이 맞다라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우리가 164페이지를 우리가 보면서 일단은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인지를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정사면체 꼭지점 개수. 자, 꼭지점 개수는 우리가 사면체에 대해서 면의 개수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팔면체에 대해서 6, 12, 12, 30, 30. 기억나지? 우리가 모서리 개수를 외우라고 했으니까 6, 12, 12, 30, 30 이렇게 했을 때 정팔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여기 부분 12개가 나오는 거고, 정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정20면체는 자, 면의 개수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었지? 우리가 면의 개수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자, 꼭지점은 이렇게 X자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8, 6, 20, 12. 정 20면체 자리가 지금 여기잖아. 20면체. 거기에 대해서 개수는 12가 된다. 그래서 4 더하기 12 더하기 12면체를 구하라고 했구나. 12면체는 20개가 되네. 그럼 20을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총 계산해서 36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뭐를 생각해봐? 면의 개수 먼저 적어봐. 어떻게? 정사면체, 정육면체, 모서리, 면부터 적을게. 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어떻게 찾는다고? 4하고 이렇게 8, 6 이렇게 20, 12.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모서리는 6, 12, 12, 30, 30 외우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정20면체에 대해서 여기 부분을 말하겠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 더한 숫자 62가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인지를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를 여기를 보면은 이 다면체가 어떤 모양인지를 쓰라고 했어. 자,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어. 그럼 정삼각형 모양을 이루어진 우리가 도형의 정다면체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이 세 종류 중에 답이 하나라는 얘기고, 한 꼭지점에 대한 모인 면의 개수 3, 3, 4, 3, 5. 우리가 여기 끝에 나온 이 부분이지 이미 두 개로서 답은 여기서 정해졌네. 모서리 개수 60, 22, 30이니까 정 20면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얼마만큼 외워졌는지, 얼마만큼 머릿속으로 떠올린지가 제일 중요하고,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정 20면체하고 정 12면체에 대해서 모서리의 개수가 서로 같다. 60, 22, 30, 30. 맞잖아요? 30, 30.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X자로 4, 6, 8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X자로 8, 6 여기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6개가 나온 거. 이거는 면, 이거는 꼭지점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대해서 모인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3, 3, 4, 3, 5 3, 3, 4, 3, 5 여기 부분 정 20면체 자리지? 정 20면체. 자,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 20면체의 모두 면에 대해서 정삼각형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대해서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도형에 대해서는 3, 3, 4, 3, 5 하나, 둘, 세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12면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는 거랑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앞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거를 합치면은 무슨 모양이 된다? 정 8면체제 면이 8개짜리잖아. 여기에 대해서 꼭지점에 대한 개수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했었잖아. 우리가 정육가 4, 6, 8, 12, 20 이거는 면 꼭지점 4, 8, 6, 20, 12 서로 바뀌고 모서리 6, 12, 12, 30, 3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팔면체 자리는 이 부분을 말한 거니까 정다면체의 이름은 정팔면체. 그 다음에 꼭지점에 대한 개수는 우리가 몇 개다? 8개. 6개. 8개가 아니지.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60, 22, 12개가 나오고, 한 꼭지점에 대해서 3, 3, 4, 3, 5 3, 3, 4, 3, 5 4개가 모여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꼭지점 A와 겹치는 점을 찾아라. 그럼 우리가 이거의 모양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전개동 모양 어떤 부분이 A하고 우리가 뭐가 겹쳐져 있지? I가 서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너희들이 조금 외워두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그냥 외워두는 게 아니라 이거의 형태를 잘 알아둬.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써볼게. 우리가 이 모양이 반을 자르면 이만큼이지? 여기하고 여기만큼 우리가 반을 잘라. 그리고 숫자를 써봐. A부터 이렇게 아래로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가 1 쓰고 2 쓰고 3 쓰고 4 쓰고, 자 요런 식으로 S자로 해서 1, 2, 3, 4 1, 2, 3, 4를 써봐. 보이지? 자, 그걸 쓰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숫자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을 말해. 자, A와 겹치는 점, 1번이랑 겹치는 점은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CD와 겹치는 모서리, CD는 3번, 4번이잖아. 그럼 여기서 3번, 4번이 어디야? 여기 부분이 되겠지? GF? FG.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요거의 정팔면체는 1, 2, 3, 4 반을 잘라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외워서 이 부분에 5번하고 6번의 문제는 풀어주는 게 우리가 가장 쉬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알아두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다면체 A, B와 꼬인위치에 대해서 뭐라고 쓰니까 이거는 그냥 정사면체를 그림을 그리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지. 그럼 정사면체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F가 되겠지. 나머지 부분들이 우리가 겹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A하고 E하고 겹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B하고 D가 겹치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럼 A, B와 꼬인이 이거에 대해서 만나지도 않고, 뭐 평행한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를 적으란 얘기지. 모서리는 우리가 총 몇 개? 6개 중에 A, B와 안 만나는 거. 우리가 뭐가 있지? A, B, A, C, A, F 빼고 B, C, B, F 빼면은 나머지 뭐만 남았다? 선분 CF만 남았다. 5개가 만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기 부분을 보면은, 자, 이 모서리에 대해서 단면으로 우리가 모양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찾아봤을 때 P, Q, G 여기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잘라봤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지나는 모선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점을 잘라보면 우리가 삼각형이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봐야 돼. 이 부분은 어떻게 잘라지는지를. 그렇지? P, Q, G 이 부분을 자르면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여기 부분이 서로 잘리는 부분이 나와. 그 부분은 너희들이 이제 생각해서 어떻게 자르는지를 잘 봐야 돼. 그 부분의 키포인트, 어떻게 자르는지 모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이 있잖아. 이 부분도 너희들이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잘랐을 때 A, E, B에 대해서 각이 몇 도인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봐보자. 이 부분의 모양은 정육면체에서 정삼각형이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양도 무슨 모양이 나와? 정삼각형이 나오지? 정삼각형. 자, 이 잘린 부분의 모양은 우리가 무슨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가 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똑같은 모양이 길이가 다 같잖아. 이 길이들이. 이 부분이 우리가 60도가 아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잘라진 부분의 길이들이 다 같으니까 이 아래에 이 잘려진 부분은 정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몇 도다? 60도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걸음 더인데, 이거는 좀 외워두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든 모양에 대해서 나타낸 거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자,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꼭지점 외웠던 거 있지? 자, 우리가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 생각을 해보자. 4, 6, 8, 12, 20이었잖아. 그럼 4, 8, 6, 20, 12 이렇게 꼭지점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 이 모양에 대해서 중점을 서로 연결했을 때 모양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정사면체는 정사면체가 나오고 정육면체는 정팔면체가 나와. 이렇게 정팔면체를 우리가 연결해서 만들면 정육면체가 나오고, 정12면체, 정20면체가 나오고, 20면체는 12면체가 나온다. 꼭지점 개수 수하는 거랑 중점 연결했을 때 만든 모양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운데에 대해서 정육면체, 그러니까 정팔면체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라는 얘기야. 정팔면체는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거 맞아? 맞지? 꼭지점의 개수 몇 개가 된다? 꼭지점 개수 6개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정팔 이 자리니까. 자, 그 다음에 육각 뿔 때는 면의 개수가 몇 개지? 육각 뿔 때는 우리가 추가 2개니까 8개가 나오지. 자, 면이 8개 나왔다. 정팔면체 면 8개 맞잖아. 정육면체 모서리의 개수와 같다. 정육면체 모서리의 개수는 우리가 몇 개지? 12개가 나오지? 6, 12, 12. 자, 모서리 6, 12, 12. 12개, 12개 맞잖아요? 그 다음에 한 꼭점이 모인 면의 개수가 3, 3, 4, 3, 5. 4개라고 써있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틀렸지. 정12면체 한가운데 점을 만들면은 정12면체 꼭지점의 개수에 대해서 정12면체 꼭지점 우리가 몇 개가 나오지? 20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정 12면체에 대해서 20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야? 그거를 중점을 만들면 이건 정 20면체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니까 6, 12, 12, 30, 30. 여기가 3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 이 문제에 대한 그 뒤에 연습 문제, 이신화 문제가 있잖아. 이 5문제, 6문제를 오늘도 과제를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